그러면은 자, 조국 후보하고 나경원 대표나 잠깐만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놓고 예. 정정당당하게 겨루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과 자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들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증인과 자료가 없이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알 수 확신을 있는 갖고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부풀려고 최대한의 아니죠. 자, 시청자 저희는 여러분, 저 자료에 여기서 좀 따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두 분은 모을 수 있는 자료. 끝나고 나서 계속 토론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그런 침상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의 도구로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해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조국이 뭡니까? 조국 후보자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수록 정권의 몰락은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점을 제13호 태풍 링링이 무서운 미세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께서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 네, 9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합의됐잖아요. 그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고요. 조국 후보자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교육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오르기 직전에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맞아요. 지시를 하고 갔는데 네. 사실 청와대가 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했지만 상황상 좀 이렇게 맥락은 닿아 있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네, 네. 근데 오늘 유은혜 부총리가 실무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이름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반장,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저기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고 한반도를 정면으로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 왜 웃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네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클 거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링링이 대만 부근 해상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지금 한반도 쪽으로 북상 중인데요. 이 네. 북상하면서 계속 몸집이 커지고 있어서 세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세기가 상황이에요? 더 커지고 있어서 또 지금 가을 장마까지 겹치는 바람에 네. 한반도에 영향이 좀 크게 언제쯤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쯤부터 영향권에 들어가서요. 네.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링링은 무슨 뜻이에요?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네. 이게 어린 여자아이를 부를 때 애칭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오늘 오후 들어온 속보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 금요일인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시한으로 정한 날이죠. 두 당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난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습니다. 또 자유한국당도 국회에 책무를 져버린다는 청문회 패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비판의 중심에 또 있었죠.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 자료 제출 요구, 또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합의는 했지만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요. 또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에 대해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 회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오늘 나경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이제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지금 증인과 참고인을 강제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석을 강요하려면 5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고요. 지금 이미 뭐 청문회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모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강제로는 부를 수 없는 거고요. 그 아마 청문회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국 후보자 혼자 놓고 청문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도 수용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내비쳤는데 법사위 상황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였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지금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땅속에 처박는 것이다. 이렇게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에 대해서요. 청와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본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 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말끔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청와대가 조금 전에 내놓은 서면으로 나왔죠. 서면 입장문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청문회가 열리는 건 다행이고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이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늘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외무성 청사로 초청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에서 참가했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요.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방사능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죠. 관련 속보 계속해서 챙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보이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검찰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소식과 태풍 링링 북상 소식, 또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 오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금요일 6일에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이죠. 데드라인이죠. 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그 외 증인이나 참고인 등은 지금 열리고 있는 법사위에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조국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갖가지 얘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한 이 사흘이 남았습니다. 자, 오는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 가운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조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는 오전엔 법사위 간사회동, 또 원내대표 회동 이렇게 잇따라 가졌는데요. 자, 한국당은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5일 뒤에 해야 한다. 자, 민주당은 아니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렇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자, 오후에 다시 만난 민주당 이인영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 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바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없다며 이 청문회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엄격히 말하면 여야 간 협상이긴 하지만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검찰 자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 임명 전 혐의를 입증을 하거나 혹은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이 영어 논문을 쓰는 데 기여를 해서 또 이 외국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16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따님 제1저자로 등재한 거 호의로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교수님, 논문 의혹 제기되고 조 후보자랑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이 대표도 소환이 됐는데요. 자, 힘들고 억울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검찰은 투자를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어제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후보자의 딸은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동양대 총장이 준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명의로 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 상에 무언가 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걸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양대 총장, 이 상을 결제한 적도 또 준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총장이 상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동양대 측도 이 검찰이 들고 온 표창장을 보니 이 양식과 일련 보도가 학교의 것과 달랐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이 내부 공문을 보면 이 동양대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총장상 수상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동양대 진상조사위 만들어서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 말이 총장상이지 봉사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사무실로 나온 조국 후보자, 역시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도 또 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측에 이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총장 표창을 발급하는 게 이 자신이 맡고 있던 이 영어 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라는 내용을 이 자료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교 측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는 등의 취지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 이 부인이 대학 측에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당 오전 회의는요,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통상 4, 5선 이상의 중진들이 주로 현안에 대해 중량감 있는 발언들을 내놓곤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일제히 조국 후보자를 향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모렴치 궤변입니다. 오만 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파렴치, 뻔뻔한 공범이 되려는 것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위선의 극치 거짓말의 대명사 조국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검찰 딸 허위 스펙 의혹 집중 수사입니다. 네, 결국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도 저희가 열릴 것인가 열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요. 사실 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극적으로 일단 합의가 됐고 6일 열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하면서 기한으로 지정한 마지막 날이고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청문회는 하루에 열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이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레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일로 정한 데 대해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이고 내일 하루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면 이 정치적 후폭풍일 가능성이 또 있는 만큼 여야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당 지금 법사위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요. 저희가 한국당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지금 고반장 얘기대로 이제 일정은 이제 하루로 줄여서 하는 걸로 이제 합의는 됐는데 증인 출석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요구해왔던 증인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면 5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고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후보자만 불러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인 참고인 문제 등은 법사위 간사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법사위는 조금 전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안 열리고 있대요. 네, 현재까지는 저도 이제 5시에 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열리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과 법사위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고 지금 증인 채택 문제라는 건 또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에 간사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닐까 싶고요. 법사위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앞서 보신 영상에서 혼자 없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보한 이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한 건 국회 권위,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회동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 하자고 매달린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도 날을 세웠고요. 자,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이미 물 건너간 청문회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자, 홍준표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여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다. 사꾸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내대표 임기 의미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사퇴하라. 그런 요구까지 나왔어요. 예. 네, 물론 그게 자유한국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합의에 대해서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전까지는 청와대 열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잡혔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네,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서면 논평을 냈는데요.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이고 또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 후보자도 이 합의 결정이 나온 이후 곧바로 입장 밝혔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이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검찰은 조 후보자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속전속결로 일단 그 조 후보자 임명 전에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마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요. 오늘은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동양대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많이 나왔고 또 관련한 조국 후보자의 또 해명도 나오면서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동양대 총무팀 사무실과 조 후보자 배우자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동양대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또
없다고 학교 측 역시 또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양식이 학교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동양대 총장은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창장 지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배우자가 영어 영재센터 센터장이었고 딸이 센터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배우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또 이 같은 자기소개서에 이력으로 적혀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인턴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키스트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죠. 자, 자기소개서에서 이 조 씨는 2011년 7월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라고 적었는데 키스트는 이 조 씨가 근무한 기간은 3주가 아니라 이틀이었고 공식 활동 증명서도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키스트 측이 발급한 인턴 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후보자 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인데요. 후보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을 해보니 원래 인턴 저희 아이 이거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워낙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는 동양대가 잠시 후에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답니다만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원래 가장 빨리 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가장 빨리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까지 진행했던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제는 이제 한국당이 또 맞불 회견을 열었지만 지금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간담회 장소를 편의를 봐준 것은 국회법 내규인가요? 내규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네. 거냐면 민주당이 이제 그 공간을 빌리면서 대관을 하면서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246호 회의실을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해서 빌렸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의총을 하긴 했습니다. 의총을 한 뒤에 2시 반부터 그제 보신 그 간담회를 개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국회 내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허가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한국당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건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관련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특히 한국당 내에선 이거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집권당이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장을 열어주고 당의 수석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시녀처럼 진행까지 봐주고 태극기까지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서 화면 구성을 배려한 그 모양새를 보면 집권당에서 부통령쯤 모시는 의전으로 비춰져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최 반장, 지금 한국당이 제기한 논란 등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 지금까지 이런 회의실, 이 두 회의장은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정 그렇다면 소송을 해라.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요.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의원총회를 빌렸지만 지금 이 국회 사용상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또는 심지어 어떤 정당에서는 규탄대회도 246호를 활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9월 3일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 역시 회의장을 빌린 것은 의원총회 용도로 빌렸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동안 이제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 주최의 기자간담회 또 한국당의 맞불 회견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청문회 패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도 이제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희도 이제 그날 또 특집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민주한국당 6.1 조국 청문회 전격 합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교육부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일단은 집중적으로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데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누가 유출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발언을 전한 윤도환 수석도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된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입시제도가 일본의 경제보복 또는 지소미아와 같은 아주 급박한 현안 이슈도 아니었던 데다 조 후보자 자녀 의혹이 진행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련 의혹을 제도 문제로 선긋고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후보자 문제를 떠나서 교육에서의 공정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공정함이 교육 선발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네. 이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숙이 봐보자 해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 교육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어젯밤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까지 수행을 하고 귀국했고요. 오늘 곧장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 또 범위, 시점, 특히 현 대입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학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데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구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또 2차례 유급이 포함된 부산대 의전 성적 등에 대한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교수님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할 때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네, 방금 들으신 주광덕 의원의 발언, 어제 소개한 한국당의 소위 조 후보자 반박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정이 악용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압수해간 검찰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또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SNS에선 어제 주 의원이 공개한 이 성적표가 엉뚱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성적표가 아니라 성적을 공개한 것이죠. 자, 자신을 외고 내신 강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한영외고의 내신 5등급 정도면 당시에 고려대에 가지 못할 바가 없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실제 내신 4등급에서 6등급인 외고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놀랄 것이라면서 이 학생들은 2010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확히 연대 고대를 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가는 특목고는 일반고와 같은 기준에서 내신 등급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무리 특목고라도 어렵다. 갑론을 막이 벌어졌습니다. 자, 조 후보자 자녀가 입시를 치른 2010년도 전국 특목고 대입 결과를 정리한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고3인 학생들이 10학번으로 입학할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해 한영외고에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총 64명입니다. 학년 정원 350명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는 총 150명, 그러니까 정원의 약 44% 정도입니다. 자, 같은 해 입시 결과 관련한 다른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 전체 정원의 8.3%, 그러니까 29명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 더해 보면요. 한 학년 정원 350명 중에 44% 더하기 8.3%,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카이와 해외 대학 진학자 수가 절반을 넘는 겁니다. 자, 조 후보자 딸이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은 1단계 어학 10%, 학생 생활기록부 60%, 또 2단계는 1단계의 성적에서 이 면접 30%를 더해서 합격이 결정됩니다. 내신이 5등급 이상이든 이하든 어학 성적이나 면접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몇 등급까지 그 대학을 가느냐, 이건 확신할 수도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 후보자 자녀의 영어 성적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 번역에 큰 기여를 했고 이를 교수가 재량껏 판단해서 제1저자로 등재시켰다라고 하는 조 후보자의 설명이 과연 상식적이냐, 적절하냐,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번역에 대한 기여만으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냐는 문제일 겁니다. 지도교수였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어제 16시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딸 고교 생기부 유출 고소장 제출, 정쟁의 개인정보 악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제 한국당이 주최한 맞불 회견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이후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본인 동의 없이는 구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처벌받는 그런 사안이고요. 조 후보자의 딸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요. 지금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히 뜨거워진 상태인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폐륜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아이의 신상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폐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민주당이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의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워서 한 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이제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그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6일날 재송부할 때까지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당으로서도 최대한 후보자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회의에서는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은 따로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이 조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판판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간담회라는 셀프 청문회 쇼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조국과 무슨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런 범죄 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임명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마지막 내리막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혹시 검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 후보자 딸의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게 본인 또 이제 수사기관 이렇게 두 곳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생활기록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라고 했고요. 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이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생기부를 면책 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검찰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일단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될 거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교육청 쪽에서는 경찰 요청이 들어오면은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하면 기록은 다 남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서울시 교육청도 직접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다면은 그때 접속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와 별개로 한영 외고 측에 그 학생부 출력이나 외부 제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 공문을 보낸 상태다. 뭐 이런 속보가 아니고요. 그런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논란 지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상이 확인될 수 있겠죠. 그 이번 논란을 촉발한 주광덕 의원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주 의원이 오늘 3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저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 동양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총장상 관련해서 뭐 의혹 제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 의원이 주장하는 동양대 그 총장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판넬이고요. 주 의원. 네, 주 의원의 죄송합니다. 주 의원이 주장하는 그 동양대학교의 원본 양식이라고 하는 판넬이 있고, 또 하나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의 양식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넬을 들고 나와서 비교를 하면서 그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그 총장상 관련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네. 자, 검찰도 현재 동양대 측에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과 동양대 총장상이 양식이 같은지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정 교수가 딸을 위해서 뭐 셀프 표창을 뭐 했을 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최 반장 말제 때 저희가 관련한 의혹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양대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전달받는 대로 바로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갈등 문제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도쿄올림픽 조직위가요, 우길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속보로 어제 전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묵살한 거네요. 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뭐 우길기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뭐 이거는 정치적 선전과도 거리가 멀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 금지할 생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대한체육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직접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에 항의를 했고요. 한다고 하고요. 또 이 우길기 반입 금지 촉구안도 국회 차원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외교부도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뭐 관계 부처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 입장을 내놨고, 현재까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 정부 항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이른바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자, 우리도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뭐 그냥 앉아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겐 큰 기회라는 글을 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이 우길기가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임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길기 관련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두고 보자 자신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가 일본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를 한꺼번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일본 언론 보도였고. 그런데 그 일본 관계자가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 사실을 전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다. 거기까지 이제 보도 내용이었는데 우리 총리실이 사실관계가 다르다, 틀렸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 가하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함께 세트로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가하무라 다케오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 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 딸의 학생생활 기록부가 공개된 거는요. 사실 이제 조국 후보자 본인의 적격 부적격과 관련한 여야 공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조만간 누가 접속했는지,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사실관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딸 성적 유포자 밝혀달라 고소장 제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근 면회를 갔다가 건네받은 거라고 소개했는데요. 최 씨는 이 편지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 딸 의혹에 빗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제명되고서 한동안 근황을 알 수 없었던 유여해 전 최고위원 얼마 전부터 이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하고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 씨가 복역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를 하고 나온 겁니다. 자, 친구인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회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무언가 저렇게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최순실 씨가 전했던 편지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적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직인까지 찍혀있는 편지입니다. 자,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최씨 편지 모두 이렇게 2장입니다. 자, 제목이 대법원 선고를 듣고 나서라는데요. 이 교도소 안에서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유라 너무 불쌍하다. 이 모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후무한 모든 과정의 프리패스한 것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자, 무엇보다 이 대법원 선고의 부당성 재차 강조합니다. 말 소유권이니 묵시적 청탁이니 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말이죠.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정말 묻고 싶다.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 자, 최 씨는요, 또 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하고 억울한 옥살이 계속해야 하는가 라면서 역시 한때나마 국정 운영을 직접 맡아본 사람답게 나라 걱정도 합니다. 이렇게요.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지기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길 바라고 싶다. 야, 이거 정말 최순실 씨가 썼다라는 걸 모르고 들으면 정말 독립운동가의 옥중 편지처럼 들릴 정도인데, 자, 네티즌들 반응 썩 좋지 않습니다.
굳이 뭐 당신까지 나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수감 생활 잘 하시라 뭐 이런 반응이 많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이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이 미사일 배송으로 날라온 택배가 저렇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엿입니다. 호박엿, 가락엿, 쌀엿 등등요. 자, 그럼 각종 엿이 이렇게 배달된 곳은 저기는 어디냐? 바로 서울 대검찰청 우편물 센터입니다. 자, 수신인 놀랍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거죠. 지난 1일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유튜버 제목에 대검 청사 주소를 딱 적은 뒤에 뭐 아주 싼 엿을 보내달라, 주문 인증샷도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이후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렇게 택배 발송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엿이 담긴 상자 50여 개였다고 하는데 이 상자 속에는 윤 총장님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군요. 자, 그럼 대검찰청의 대응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엿도 선물의 일종으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 반송 처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 반송 비용 착불로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지금 홍콩 시위 사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보도입니다. 홍콩 시위, 이 대만 독립 이런 지지 발언을 했다가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 55명이다. 홍콩, 대만, 한국, 일본 국적 연예인들이 55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연예인들 누굴까요? 일단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돈 벌 생각은 바로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그 명단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찾아봤죠. 최근 SNS 등 이런 데에 홍콩 시위 언급한 국내 연예인 누가 있나 하고 말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 바로 배우 김의성 씨입니다. 지난달 11일 홍콩 경찰의 그 빈백건에 맞아서 눈을 다친 여성 시위자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한쪽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연대감을 표시를 한 거죠. 자, 김의성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 때문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후 중국 누리꾼들이 김의성 씨 SNS에 좌표를 찍고 막 몰려와가지고 온갖 욕설 퍼부었죠. 자, 김의성 씨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로 겁먹을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말이죠.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경험이 있다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좀 더 잘 준비해서 덤벼봐요. 자, 엊그제 이 성룡 씨가 중국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성홍기, 그러니까 중국 국기죠. 오성홍기 바라보면서 홍콩인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애국심을 다진다. 난 중국인임이 너무 자랑스럽다. 또 홍콩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다죠. 갑자기 이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성룡 씨는 돈도 많은데 말이죠. 자, 2014년 우산혁명 시위 당시에 지지 발언을 해서 요즘 통 볼 수 없는 주윤발 씨 또 유덕화 씨, 양조위 이런 배우들 생각하면 성룡 씨 요즘 모습 무척 낯설게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콩 사태 관련해서는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는 방안을 발표할 거다. 이런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한 30분 전쯤에 발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발표를 했다는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캐리람 장관이 발표를 할 거라는 그런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번 법안의 그러니까 입법회죠. 홍콩 입법회에 상정한 지 2달 만에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이 송환법이라는 것은 중국 본토로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게 한 그런 법안이고요. 지난 2달 동안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공항을 점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부의 무력 진압 가능성까지 대두가 됐지만은 인근에 이제 무장 군인들, 경찰들이 이제 훈련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결국은 이제 시위는 계속됐고요. 홍콩 장관이 이제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이제 키리람 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키로 한 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상당히 컸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송환법이 그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중국 정부도 좀 우려했다. 이런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어제 녹취가 공개됐죠. 예, 녹취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 녹취에 대해서는 근데 또 해석이 또 다양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또 아니라고 또 부인은 하긴 글쎄 했습니다.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키리람 장관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상황으로 바로 체크는 안 되니까요. 왜 뭐 신반장 왜 자꾸 쳐다봐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제가 아까 집중발제에서 네. 그 조 후보자 딸이 2010년도 고려대 수시 지원할 때 네. 그 수시 전형을 소개하면서 네. 1단계가 어학 40%, 학생부 60%, 네. 그리고 그래픽은 맞게 나갔는데 네. 제 발음이 어학 10% 이렇게 좀 부족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어학이 4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픽은 정확하게 나갔고. 네. 좋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한 날이잖아요. 고 반장, 예. 응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네. 나경원 소환조사라는 게 지금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그래요? 바로 네. 소환조사의 출석일이었던 탓에 이 그런 검색어가 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 이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직 위원이라서 정기국회가 개회했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슨 특권 같은 게 없잖아요. 최 반장. 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요. 박 의원도 그 지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다.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불체포 특권 대상도 아닌 만큼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바로 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밝힌 뒤에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신 네, 반장? 오늘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건립부지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노무현 시민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하 3층, 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각 층에 공연장, 또 미디어센터, 강의실, 또 노무현재단 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지금 검찰 현직 검사네요. 현직 검사 임무영 서울 고검 검사라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와 법대 동기라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고 민간인으로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 실명을 밝힌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좀 봅시다. 좀 긴데요. 네. 일단 조국 후보자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 진짜 실시간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의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고 거기서 진위를 밝히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물론 이제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글을 일단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네. 최대한 빨리 읽은 거예요. 이 정도면. 눈이 좀 침침하시죠? 아니 근데 되게 빨리 읽은 거예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순실 옥중 편지 공개, 내 딸만 억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미얀마 양곤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조성하는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또 비즈니스 포럼 등에도 참석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수도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공식 등에 참석했는데요. 우선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일정부터 정리하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태국 일정을 마치고 미얀마에 도착한 문 대통령, 바로 윈민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얀마가 한국에 지원해준 어마어마한 규모 사건, 한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윈민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 수반인 아웅산 수지 고문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방금 들으신 미얀마의 쌀 지원이 이야기가 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미얀마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얀마가 지원해 준 5만 불 규모의 쌀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자, 참고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군사지원, 그러니까 직접 참전을 한 참전국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물자지원을 한 나라도 많은데요. 미얀마 역시 물자지원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쌀 400여 톤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딴요진, 우리말로 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준비한 딴요진, 바로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될 스쿨버스였습니다. 모두 60대를 기증했는데요. 기증식에선 강경화 장관이 커다란 자동차 열쇠를 미얀마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기증식 직후에 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고문 직접 버스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10억 불로 확대하여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환경협력과 기술인력 양성, 장학사업, 스쿨버스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빈 만찬을 마지막으로 수도 네피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 옛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인 양곤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 LH가 조성하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합니다. 자, 참고로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98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미얀마 방문 때 아웅산 이 묘역을 참배하는 전 씨를 노리고 북한 테러범들이 폭탄을 터뜨린 사건입니다. 전두환 씨는 앞선 일정 지연 등으로 묘역 도착이 늦어지면서 화를 면했지만 미리 대기 중이던 수행원들과 취재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김재익 경제수석 등 정부 수행원들과 동아일보 이중현 기자 등 우리나라 인사 17명, 또 미얀마 현지 관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모비는 2014년에 아웅산 묘역 안에 건립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모비에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잠깐 이 태풍 소식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쯤 제주 서귀포, 전남 목포 부근 해상을 지나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부근을 관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무서운 위세로 우리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태풍 링링은 2012년 태풍 골라벤과 닮았다고 들합니다. 닮았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완전히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태풍 링링에 대처하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장마와 태풍이 맞물리면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취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태풍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세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을 장마와 맞물려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인명피해 제로 및 시설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 대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이동 상황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아웅산 테러 순국사절 추모비 참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만났잖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로힝야족이죠. 탄압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됐는데 관련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 로힝야족 그 탄압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네. 미얀마의 그 라카라는 지역인데요. 어제 이 정상 공동 언론 발표 때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미얀마 정부도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라카인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안다.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언급을 한 거죠. 뭐 직접적으로 로힝야족이다 뭐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라카인 문제 해결이란 표현을 통해서 뭐 에둘러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어제 미얀마 대통령 부인이요. 김정숙 여사에게 오빠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네, 김정숙 여사가 어제 이 미얀마 윈민 대통령 부인인 초초 여사와 함께 이 국립박물관을 찾았다가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이 초초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 한국어로 뭐 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한 건데요. 김정숙 여사 곧바로 뭐 여성끼리는 언니라고 한다라면서 뭐 즉석에서 단어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초 여사에게 언니 같다라고 또 친근감을 표시했다라고 하고요. 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뭐 환담을 이어간 건데, 자, 초초 여사 한국 드라마가 미얀마에서 인기다. 이 양곤과 양곤 외국어 대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생겼는데 정부가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었잖아요. 고 반장,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자,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2달여 만에 다시 이렇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세계 경제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내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서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 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 1조 원을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내수 진작을 위한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리고요. 또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런 다른 대책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총리 태풍 링링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축구선수 학부모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이틀 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법원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짧게 부인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예. 후보들이 거짓말한다고 보시나요? 전혀 아직도 전부 사실 다 아니에요. 부인하시나요? 피해자 다수인데 계속 정면 부인하시나요? 아들 코치로 일할 때 월급 운영비에서 주신 건가요? 정 전 회장은 12시 3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을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 맞냐,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질문에 아들은 강사였고 코치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다며 나는 떳떳하고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 모든 수사가 끝나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전 회장은 떳떳하다고 하지만 피해 학부모 측은 정 전 회장이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 전 회장이 아들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합니다. 정종선 감독이 불이익을 주면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 지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영원히 축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종교 집단 같은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단순히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준 것을 넘어서 일종의 마취 최면처럼 정신적인 지배까지 하고 있는 착취형 범죄라고 봐야죠.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세 차례의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 축구부 감독의 금품 수수와 후원의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각출 등 지적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9월 2일자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남고는 내년 고교 입학 전형에서 체육특기자 배정을 못 받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현재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는 학교 축구부를 운영하고 언남고 선수가 다른 학교로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에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육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체육 지도자는 선수 선발, 학교 진학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수나 학부모들 대부분이 이른바 착취를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체육특기자 제도 등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운동을 공부에 좀 취미 없으니까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욕망들이 활발 불타오르는 있는 상황에서 한두 군데를 건드려서 이게 해결이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특기자 제도, 그다음 지도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어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 인권 관련 센터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완비가 되지 않으면 정종선 전 회장의 구속 여부 지켜봐야겠고요. 현재 스포츠혁신위 등에서 개혁 과제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꺼번에 고민하고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속보부터 정리하면요. 아까 이제 국회 발제 때 다뤘던 내용이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이죠.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선언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앞으로 홍콩 시위가 잦아들 수 있을지 저희가 내일 회의 때 관련한 움직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사위가 잠깐 열렸지만 정회를 했고요. 지금 여야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일 텐데 관련 속보 저희가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여야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관련 움직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새로 제기되는 의혹 또 조국 후보 측 반론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내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문 작성과 등재 과정에서 윤리적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본산 비중이 높은 품목들인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60초 많이 넘은 것 같아가지고. 한 80초 하신 것 같아요. 80초. 아, 오늘 속보 전하느라고요. 네, 그 속보 전. 뭘 아예까지 해요.